마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할까요? 그 옛날부터 우리 마늘이 그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볼 때 우리나라 마늘을 그렇게 먹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예전 기록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그 전주에 가면 그 봉상면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산을 보고 거기에서 이제 마늘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거기 가서 그 조선의 마늘을 먹었더니 몸이 좋아졌다. 뭐 이런 기록들이 좀 곳곳에 좀 나와요. 근데 그 마늘을 봤을 때 그 예전에 그 원산지는 어디냐 하면 저기 그 중앙아시아 지역 거기가 마늘이 처음에 나왔대요. 근데 그 마늘을 그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했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 이제 중국에 보면은 중국에 이제 그 초나라 한나라가 한번 대판 싸우죠. 예전에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 때 통일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이제 그 죽고 나서 그 2세 황제가 제대로 정치를 못하는 바람에 이제 나라가 무너지고 초나라 한나라. 그래서 초나라 한나라 싸움하는 게 장기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이제 이기죠. 한나라 유방이. 그 이제 그러고선 그 후손들이 이제 중국이 통일이 되니까 힘이 강력해지니까 이제 힘이 강력해지면 외부로 힘을 더 쏟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진격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비단길이라고 처음 열리죠. 동쪽과 서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무제 때 이제 장건이라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 장군이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을 진격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마늘을 처음 가져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한무제 때 우리나라도 침범을 해요. 침공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를 해요. 이제 낭랑, 인번 뭐 이렇게 우리 국사 시간에 많이 배운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당시에 마늘이 처음 중국에 들어왔고 그 마늘이 들어온 마늘이 이제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을까 한사군 때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해요. 그런데 그 예전에 마늘을 한문으로 쓰면요 이렇게 써요. 이게 마늘 산자래요. 지금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은 마늘 산자라고 나오는데 옛날에 처음에는 요 산자가 옛날에는 달래 산자래요. 그러니까 마늘이 수입되기 전에 그러니까 마늘이 한나라 때 들어왔다고 그랬죠. 중앙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그 이전에도 산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달래를 의미했죠. 근데 마늘하고 달래를 보면 어때? 마늘은 크고 달래는 작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제 어느 걸 말하지? 그래서 마늘 그때 크다고 해서 대자로 써요. 대산. 이건 이제 찍으니까 뭐라고 할까요? 소산 이렇게 이제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이 달래만을 의미했는데 이제 새로운 품종인 새로운 작물이 마늘이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대소로 구분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 중앙아시아 쪽은 오랑캐 지역이거든. 중국 애들이 볼 때는. 그래서 오랑캐 이게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 호자. 그래서 호산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죠? 오랑캐 땅에서 온 마늘 비슷한 달래 비슷한 거다 이런 뜻이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마늘이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는 그 단군 신화가 있죠. 단군 신화에 어떤 얘기가 나와요? 그 곰과 호랑이가 뭐 그 마늘을 먹고 뭐 이런 게나. 그럼 과연 단군 신화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 고조선 때, 그죠? 지금도 5,000년 전에. 그럼 그때 우리나라에 마늘이 있었느냐? 없었죠. 그때는 그 달래가 있었죠. 달래. 그러니까 그 삼국유사가 언제 쓰여졌죠? 삼국유사가 고려 때 쓰여져요. 삼국유사가. 삼국유사에 단군신화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려 때 나온 문헌이나 이런 것들은 조선 초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산 이렇게 하면은 자 아까 산 하면은 대산 소산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옛날부터 산 하면은 달래를 의미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고려 때나 조선 초까지가 조선 초기까지는 산 하면은 달래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마늘 하면은 대산 이렇게 썼겠죠. 마늘은. 근데 삼국유사는 고려 때 써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나오는 당군 신화에 나오는 산은 달래를 의미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요새 한문사전을 찾아보면은 다 달래산은 안 나오고 마늘산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래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마늘로 번역하는. 그러니까 이제 번역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군 신화가 틀렸다 맞았다 이런 뜻을 떠나서 번역을 이제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책이 언제 쓰여졌느냐, 고려 때 쓰여졌느냐, 조선 때 쓰여졌느냐, 그거에 따라서 번역이 틀린데 이제 그걸 이제 잘못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입니다만 그 당군 신화 하면 산 20매 이런 뜻이 나요. 20. 그러니까 산 20매, 그러니까 곰이 산 20매를 먹었다 이런 뜻이 나와요. 그러면 마늘을 보면은 우선 6종 마늘 뭐 몇 종 마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마늘은 20종 마늘은 없죠. 그죠? 요거는 달래 20뿌리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예전 마늘이나 지금 마늘이나 뭐 비슷하죠. 그러니까 20종 마늘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늘을 봤을 때 마늘은 우리가 심을 때 어떻게 심어요? 마늘을 쪼개서 심죠. 근데 마늘도 씨가 맺죠. 씨. 열매가. 그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은 6종 마늘이 되는 게 아니라 통마늘이 돼요.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나누죠. 6종 마늘이라. 그거를 이제 표현을 이제 독두산이다. 홀로. 머리 두자. 잠깐, 뭐, 빨리 쓰느라. 그러니까, 뭐, 머리가 홀로 있는 산이다. 그래서 이제, 외톨마늘.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말해야 돼요. 근데 약효는 사실 그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늘을, 약으로 먹는다. 할 때는, 쪽마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통마늘. 통마늘을 먹게 돼요. 이제 그게 지금 더 좋아요. 또 마늘을 보면은, 마늘을 먹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기운이 좀 좋아지고, 이렇게 정력이 좀 좋아진대요.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밤일이 좀 힘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가끔 이제 마늘을 먹고 좀 그래요. 그러면 마늘을 먹으면은 정말 기운이 좋아지는데, 그 마늘을, 제사 지나고 이럴 때는 쓰지도 않아요. 우리가 제사 음식에 마늘 안 넣죠? 그죠? 그거는, 제사를 지내려면 조상을 좀 생각하고 경건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마늘들을 먹으면 자꾸 성욕이 오르고 자꾸 여자 생각나고 그러면 좀 곤란하겠죠. 그래서 제사상에도 복숭아 같은 거 안 올리죠. 복숭아가 꼭 뭐같이 생겼잖아요. 여자가 엉덩이 같이 생기기도 하고 또 여자의 성기를 의미하는 게 복숭아죠. 그리고 실제로 복숭아를 먹으면 여자가 먹으면 얼굴도 이뻐지고 그렇게 정력도 좀 좋아지고 이렇게 섹스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사상에 신성한 제사상에 올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올릴 게 있고 못 올릴 게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마늘 들은 거는 올릴 수가 없겠죠. 또 예전에 이제 국가에서 제사 지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제례를 지낸다. 그럴 때도 제과안이라고 그러죠. 일주일 전서부터 마늘을 안 먹어요. 왜냐면 경건해야 되니까. 그건 당연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제사를 지낼 때 제주나 집안 식구들이 마늘 있는 음식을 이렇게 피해요. 3일 전부터. 이제 그게 이제 뼈대 있는 집안에서는 지금도 좀 그게 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수도하는 스님이라든지 아니면은 공부하는 수험생, 고시생들은 마늘 먹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그래서 절에 가서 마늘 들어있는 음식 봤어요? 없죠.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이 마늘 먹고 기운이 좋아졌다. 그럼 참 이게 수도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또 여러분들 만약에 자기 남편이 출장을 간다. 그러면 마늘 열심히 해서 줘야겠어요? 안 줘야겠어요? 출장 가는 사람 열심히 해서 주면은 밖에 가서 바람 피고 오십시오 하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생활의 지혜인 거지요. 또 마늘은 이렇게 톡 쏘는 맛이 있어요. 마늘 먹으면 톡 쏘죠. 그걸 이제 순이라고 그래. 순. 그걸 이제 약간 좀 전문용어로 쓰면요. 순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톡 쏘는 맛이 이렇게 먹으면 톡 쏘기도 하고 좋은데 귀신을 쫓는데요. 그게. 그래서 귀신이 마늘을 보면 무섭대요. 그래서 가끔 서양 이야기 보면은 드라큘라, 이제 서양 귀신들이 드라큘라 많이 나오죠, 그죠? 드라큘라를 물리칠 때 마늘을 뭐 뿌린다든지 마늘 냄새를 풍기면 도망간다고 그래요. 뭐 믿거나 말거나합니다만.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제사 음식에 왜 안 쓰냐 이 얘기를 할 때 성욕을 끌어올리는 것도 있지만 귀신을 물리치는 역할도 해요. 그러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거는 조상 귀신이 와서 좀 드시고 가라고 하는 게 제사인데 못 오게 하고 냄새 풍기는 거 되겠어요? 그래서 마늘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전기로 보면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시대가 틀려졌으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이제 과부들, 수절 과부들이 많았어요. 절개지킹이라고. 그럼 그런 수절 과부들이 마늘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수절 과부가 마늘 많이 먹어서 자꾸 성욕에 끌어올른다. 그럼 참 과부 생활하기 괴롭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안 먹었다는 기록들이 이제 조선 왕조실록이나 이런 걸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이제 재밌는 이야기고. 우리가 또 마늘은 이제 마늘 먹으면 열이 나요. 마늘 먹으면 이제 열이 확 나는데. 마늘은 기본적으로 이제 열이 난다. 그리고 톡 쏘는 맛이 있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열이 나니까 우리가 사상의학적으로 말하면은 배추 있잖아요. 날배추를 먹으면은 속이 안 좋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상의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소음인들이 되게 이제 속이 좀 손발 차갑고 배도 차갑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속이 차가운 사람들이 이 배추는 서늘하가. 배추국 먹으면은 시원해요. 배추국 먹고 뜨겁다는 사람이 없어요. 시원하다고 그래요. 또 조개국도 어때요? 참 희한하죠? 뜨거운 거 먹으면서 우리는 시원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특징인데, 이 배추도 이게 사람 몸에는 열을 내려요. 그러다 보니까 속이 열이 많은 사람이 먹으면은 시원해서 기분이 좋은데, 몸이 차가운 사람이 먹으면은 설사를 한다든지 화장실 금방 가야 돼요. 먹자마자 화장실 급히 가는 사람들이 또 배에서 꾹꾹 소리 들리고. 그러니까 그냥 날배추를 먹으면 설사를 하는데 요런 배추에다가 우리가 마늘을 넣고 뭐 고춧가루 넣고 뭐 이런 거 넣죠. 그 버무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이 만나요. 마늘이 뜨겁죠. 그죠? 이거 그래서 조화를 맞춰 음양의 기운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또 발효를 시켜요. 우리 김치 익혀서 먹잖아요. 그게 발효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음인이 먹어도 김치를 먹으면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배추를 먹으면은 설사를 하는데 김치를 먹으면은 괜찮은 거겠죠.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능력이죠. 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마늘을 우리가 제일 많이 먹어요. 마늘을. 그러니까 참 이제 우리는 식생활에서 이런 지혜들이 참 많이 발달이 됐다. 이제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마늘이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항생제 역할을 해요. 항생제. 우리 이제 어디 곱는다 이러면 항생제 쓰죠. 1세대 항생제가 마늘이에요.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쭉 나왔는데 지금 4세대까지 나왔나? 그런데 초기 마늘이라 양방적으로도 말하면 이제 설사, 장염이 걸렸다든지 그러면은 마늘을 먹으면 설사가 멈춰요. 그래서
우리 사상의학에서 소음인들이 이질설사로 해서 막 설사 작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마늘을 먹으면은 이제 속이 설사가 멈추는 이런 역할을 좀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 먹고 이럴 때 마늘 먹죠? 왜 그럴까? 회가 차가울까요? 뜨거울까요? 회는 차갑죠. 그래서 속 차가운 사람들 회 먹고 설사 쫙 하는 사람도 많아요. 먹을 때는 좋아도. 그러니까 마늘을 곁들여 먹는 이유가 차가운 걸 먹으니까 따뜻한 마늘을 곁들여서 먹는. 그리고 또 마늘은 항생제 역할을 하니까 혹시 회를 먹다 보면 회도 혹시 상할 수도 있고 고기가 약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상했을까봐 예방하는 의미도 있겠죠. 그죠? 항생제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식생활에서 응용을 하는 거예요. 또 고기 비린내도 없애줘요. 마늘이. 그래서 음식할 때도 이렇게 마늘 넣으면 비린내 없어져 좋아지는 게 이제 그런 걸 역할을 해줘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요. 이 마늘이 마늘에서 추출한 게 뭐냐면 우리 가끔 양약 아로나민골도 있어요. 가끔 선전하죠. 뭐 이상하게 약 선전하는 게 아니라 아로나민골드가 마늘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 먹냐면은 옛날 사람들 중에 우리가 쌀을 도정을 할 때 쌀을 백미로 만들잖아요. 도정을 많이 하면은 비타민 B1이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쌀 껍질에 이게 많은데 이게 벗겨져요. 그러니까 현미를 먹으라는 의미는 이걸 보충하는 거예요. 백미를 먹으면은 비타민 B1이 많이 파괴가 되고 섭취를 못 하거든요. 이게 부족하면 각기병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삭신도 쑤시게 되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니까 이 마늘을 먹어주면은 그게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생활에 좀 지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마늘을 우리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했을까 이런 표현도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면요. 내가 잠깐 쓸게요. 향약 구국방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요게 뭐냐면은 이게 망치맛자래요. 망치맛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자예요. 이런 걸 이제 국자라 그래. 한문하면은 흔히 중국에서 다 만들었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만든 한자도 많아요. 요것이 이제 우리나라 국자고 요거는 너여자예요. 너여자. 숙몽자로 이렇게 이제 세모로 이렇게 쓰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새을을이죠. 새을자잖아요. 그죠? 새을자. 그러면은 요 마하고 요 여하고 리을하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아니라 요거 너하고 요게 아니라 그러면 너 리을 하면 만월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두문자래요. 그러니까 한문할 때 음과 훈 요거는 망치맞자니까 말을 이용하고 여기는 너였자니까 너를 쓰고 이건 이제 리을 받침 쓰고 그래서 만을 이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고려 때 써야진 거니까 그때는 한글이 없었거든요. 한글이 없었으니까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우리가. 이런 것도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잠깐 소개를 좀 해드려요. 이제 물론 이제 세종대왕님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다면은 이제 이렇게 쓰죠. 날 이렇게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시간에는 마늘이 정력에도 좋고 이게 기운이 좋은데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열이 많은 사람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겠죠. 몸이 차가운 사람한테는 좋은데 그리고 음식을 중화를 시켜준다.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시면 이제 마늘에 대해서 그래서 마늘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안 좋겠죠. 또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먹어도 안 좋을 거 뭐든지 적당한 게 좋아요. 우스갯소리를 하면요, 여러분들도 뽀뽀를 해도 가끔가다 하면 참 기분도 좋고 좋은데 하루 종일 뽀뽀해봐요. 입 아파서 못해요.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 거다.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사상에서 말하는 균형정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서 좀 마무리 좀 할까 합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